안녕하세요. 핑문스트입니다. 아탈란타 경기는 폭우로 취소가 되고 베티스 경기는 승이랑 오버 역배 조합 남았는데 오버만 들어와주면서 약간의 이득만 봤네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 토토는 본전 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1호패 유지하다가 한번 크게 맞는 날이 오기 마련이거든요. 공유방 오시면 다 먹여드리니 공유방 입장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라리가 2경기만 준비했습니다. 유로파 리그 전에 같이 총알 확보 한번 해보시죠.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세비야와 바야돌리드의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라스팔마스를 라리가로 습격시켰던 가르시아 피미엔타 감독을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한 세비야는 개막 이후 리그 6경기에서 1승 2무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피미엔타의 전술이 입혀진 세비야에 대한 기대가 컸었지만 리그 6경기를 치른 시점에서 그 기대는 많이 사라져버렸고,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과연 개선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경기력이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물론 저는 피미엔타 감독의 자질까지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라스팔마스라는 언더독 팀을 이끌고도 상위 리그에서 전술적으로 꽤나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이죠. 다만 세비야가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하면서 주머니가 가벼워진 탓에 피미엔타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을 편하게 영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지난 경기였던 헤타페와의 홈경기에서 베테랑 헤수스 나바스의 원더골로 리그 첫 승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경기였던 알라베스 원정에서 그 기세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원했는데 역시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의 알라베스는 쉬운 팀이 아니었고 2대1 패배를 기록합니다. 의무적이라면 루케 바키오가 직전 경기 득점에 성공하며 시즌 2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드리블링도 좋지만 슈팅 빠따가 워낙 좋아서 왼발로 나름 원더골을 자주 터뜨려주는 선수이고, 과거 세비야에서 오캄포스가 그랬듯 앞으로 루케 바키오가 세비야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에이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야돌리드는 지난 시즌 나리가2 준우승을 기록한 승격팀이며 개막 이후 지난 리그 6경기에서 1승 2무 3패를 기록 중입니다. 개막 전 승격 동기였던 에스파뇰을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나 이후 경기들에서 0승 2무 3패로 좋지 않은 모습이죠. 바야돌리드의 전술 스타일은 전형적인 언더독 스타일로 4-4-2 혹은 4-5-1 두 줄 수비를 보이는 팀입니다. 간혹 해볼만한 팀들을 상대로는 공격 숫자를 하나 더 추가한 4-3-3 포메이션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매치업에선 홈팀 세비야가 경기를 주도하는 양상을 예상합니다. 피미엔타 감독이 지난 시즌 라스팔마스를 이끌며 경기당 평균 60%에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하며 바르샤에 이은 리그 2위에 해당했던 기록인 만큼 소유권을 굉장히 중시하는 감독입니다. 피미엔타 감독이 후방 빌드업 체계나 볼을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전술적인 능력은 좋지만 파이널 지역에서 세부 전술이 많이 아쉬운 감독으로 이건 지난 라스팔마스 시절에도 똑같이 보였던 문제점이기도 하죠. 지난 시즌 라스팔마스가 역습에 의한 실점이 5골이었는데 이 팀의 스쿼드 퀄리티와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는 것 치고 생각보다 준수한 역습 대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득점력이죠. 세비야 배당이 많이 하락 중인데 개인적으로 세비야에게 많이 당한 상황에서 선뜻 손이 가지 않아 저는 이 경기 2.5 언더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알라베스의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치른 공식전 7경기에서 5승 2무 0패로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음바페가 합류하면서 동선 정리나 지난 시즌과 비교해 전술적인 변화도 크게 필요할 것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안첼로티 감독이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상대를 압박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스쿼드 빨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세부 전술이 많이 부족한 감독이긴 한데요. 다만 비기어를 무려 5번이나 들어올린 감독이라는 점과 지난 화려한 감독 커리어를 생각한다면 리더십적인 부분에선 높은 평가를 받는 감독인 것은 분명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를 보면 지난 4경기에선 무려 11골을 넣었을 정도로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부분 후반전이나 경기 막판에 터지는 득점들이었고, 경기를 보면 굉장히 답답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미쳤다고 맞불을 놓는 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일단 레알이 선제골을 넣는다면 상대의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틈에 대양 득점에 성공하는 경기들이 많았죠.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의 알라베스는 지난 시즌 나리가로 승격했고 승격팀을 이끌며 리그 10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중위권이긴 하나 알라베스의 스쿼드 퀄리티와 재정 규모를 생각했을 때 쟁쟁한 팀들을 제치고 10위에 오른 점은 굉장한 부분이죠. 지난 시즌부터 알라베스 경기에서 자주 말했던 부분이지만 저는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의 알라베스가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팀이며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이라고 설명합니다.
지난 시즌 말미였죠. 레알이 당시 챔스 일정도 병행하고 리그 우승을 이미 확정지은 상태라서 36라운드 두 팀을 맞대결해서 제가 알라베스의 푸른을 추천드렸었는데 벨링엄이 경기 시작 10분 만에 놀라운 골을 만들어내면서 레알이 5대0 대승을 기록하며 많이 뻘쭘했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에 나가는 팀들은 시즌 초반부터 일정이 매우 타이트해졌고 3-4일 간격으로 4경기 연속 일정을 소화하는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어느 정도 로테이션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직전 경기였던 에스파뇰전도 비니시우스가 스타팅에서 제외되었지만 선제골을 허용했었기 때문에 후반전 55분 비니시우스가 출전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이 경기 비니시우스는 엄청난 게임 체인저의 면모를 보여주며 역전골을 어시스트했고 쐐기골까지 만들어주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를 분석할 때 가장 큰 포인트는 이 팀이 얼마만큼 빠른 시간에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상대 뒷공간이 넓어질수록 호드리구, 음바페, 비니시우스에게는 아주 좋은 상황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 알라베스가 베르나베우 원정에서 5대0 대패를 기록했으나 제가 지난 시즌 맞대결 경기 때 분석했던 내용과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알라베스는 실제로 기대 실점 XGA 부분에서도 이번 시즌 리그 6번째로 낮은 순위로 매우 순수한 수비력을 보이고 있는 팀입니다. 물론 저번처럼 레알이 빠른 시간에 득점을 만들어낸다면 그땐 제 예상과 반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레알이 빠른 시간에 득점이 가능하다 싶으신 분들은 마엔의 오거를 가시면 되고요. 저는 그 반대라서 알라베스의 2.0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릴게요.